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팀의 박소연입니다. 오늘 10월 자산 배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파운드화 사태의 교훈입니다. 9월 금융시장은 FOMC 쇼크로 인해서 큰 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점도표에서 최종 기준금리 예상치가 4.5에서 4.75까지 적시가 되면서 정책금리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단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아니라 신용 리스크, 즉 크레딧 리스크까지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돈을 갚지 못하는 주체들이 등장하면서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10월도 쉽지 않은 달이 될 것 같습니다. 9월부터 연준의 자산 긴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부담이긴 하지만 영국 파운드화 사태의 전개 방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란은행의 임시 국채 매입은 14일 금요일에 종료가 되는데요. 이후에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특별 기구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이후에도 금리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정책을 내놓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 여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인즈식 경기 대응, 즉 카운터 사이클리컬 폴리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영국 사례는 정부가 인플레이션과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통화정책도 재정정책도 쉽사리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것에 제약 조건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과거와 달리 정책 모멘텀이나 V자 반등에 대한 기대를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물러갈 때까지 정부는 상당 기간 손발이 묶인 상태일 것 같습니다. 10월 자산배분 전략에서는 4분기 자산배분 비중 변경안을 이러한 가정하에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통화긴축 불확실성 여전히 높기 때문에 3분기보다 현금 비중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주식 자산 전반에 대한 비중은 추가로 하향을 했는데요. 한국과 신흥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한 단계씩 내려갔습니다. 채권의 경우는 여전히 불확실성 높은 구간에 놓여 있긴 하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낮출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기 보유 관점에서의 일드 피킹 투자는 여전히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식, 채권의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작동하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큰 호흡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채권 시장의 절대금리 레벨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주식의 요구 수익률 그리고 채권의 요구 수익률의 격차인 일드 갭 의 관점에서 채권 투자 유용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유행했었던 테마들, 티나라고 해서 There is no alternative but stock, 그리고 long duration, 테마형 밈 투자, 이런 초저금리 하에서 용인됐던 기존의 투자 관행들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변동성 장세 속에서 보수적 관점에서 자산가치 보존, 그리고 이러한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녹여내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표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V자 반등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좀 카운터 사이클리컬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확장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최근 영국에서 드러났었는데요. 영국은 이번에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채권 시장의 변동성 급격하게 확대되다가 감세안을 다시 철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보다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있는데 일본은 263%, 이탈리아는 150%, 미국은 132% 등입니다. 결국 재정 지출을 늘리면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영국 사태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의 손발이 묶인 상태로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다면 경기 반등도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과감하게 버리자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신용생각 두 번째입니다. 돌아온 일드갭인데요. 예전에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뺀 값, 즉 일드갭을 주식 투자의 매력도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주식의 일드갭 매력도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차트 보시게 되면 80년대와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기대 수익률과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의 시대라고도 많이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채권의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주식의 상대 기대 수익률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효과를 보였었는데요. 최근 이것이 채권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역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채권 금리 고공행진이 지속될 경우에 주식시장의 상대 매력 과거보다 저하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채권과 비슷한 인컴 형태의 주식 선호도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생각 세 번째입니다.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채권에 대한 긴축이 강화되면서 이 주식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식 채권이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자산 배분 시장의 작동 원리를 좀 흐트러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 고착화 때문에 당분간 연준 피봇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향후 국면 전환 시까지 조금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주식 채권의 상관관계가 좀 강화되고 있을 때는 기존에 유행했었던 전략들의 좀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는 자세로 좀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애널리스트 의견 전망표입니다. 제일 아랫줄 보시게 되면 현금 자산에 대한 비중을 한 단계 상향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자산 가격의 회복세가 좀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중립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간 보시게 되면 반면 신한국 주식과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 단계씩 하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긴축에 대한 불안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식 비중을 좀 늘릴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2023년도의 경기 전망이 지금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인데요. 2023년도에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반도체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을 제외하면 순이익 증가율이 1.1%에 불과하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올해 연말 주식을 강하게 사들어가기는 다소 부담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겨울철 에너지 수입 부담, 무역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번 4분기의 TAA 자산 배분 비중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아래쪽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를 수치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비중이 중립보다는 조금씩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은 전반적으로 지난달보다는 비중이 하향이 되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거나 상향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금리 변동성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채권 자산이 모종의 방어 역할을 해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일드 피킹에 대한 관점에서 만기 보유 전략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10월 자산 배분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